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메이데이의 유재원 변호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게임 문화와 관련한 부분인데요. 어느 일각에서는 마약과 같은 어떤 중독성이 있다, 이렇게도 보고 계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겠습니다. 끊임없이 게임 중독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법률적으로는 중독이라고 하는 정의는 없거든요. 저는 현재 법률적으로는 게임 자체를 규제하거나 제한해야 되는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우리나라는 기존의 어떤 법률의 후견적인 입장, 누군가를 우리 사회가 지켜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의무감에서 좀 더 해방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더군다나 게임에 있어서는 좀 자유의 영역으로 좀 풀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낚시, 골프 같은 것들도 심각한 중독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본다면 정치나 사업이나 종교나 다 중독이겠죠. 예, 그렇게 본다면 이제 그 경계라고 이 보더가 이제 소멸되는 건데, 그럼에도 좀 게임의 중독성을 좀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게임을 미국에서도 사회학적으로 지금 연구를 하는데, 하나의 이머전, 그러니까 약간 몰입의 하나의 일종.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성인보다는 그 몰입도나 어떤 무엇에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 심하다고 하는데, 그 몰입의 일종으로 보느냐, 아니면 우리가 진짜 사회학적으로 걱정하던 그런 중독 증세를 가진 도박, 마약, 성, 이런 부분과 같은 어딕션이라고 하죠. 그런 어떤 의존증이나 중독으로 볼 것이냐는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 게임을 업으로 삼고 있는 스트리머 등도 게임 중독자로 볼 수 있을까요? 이건 아니죠. 이거는 왜냐하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그 어떤 방향성이 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 유명한 예전에 가수의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게임을 굉장히 몰입해서 했고, 게임을 잘하다 보니까 지금 유명 게임 회사의 임원으로 또 이제 성장한 분도 계시거든요. 그 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기의 어떤 그러니까 공부하는 부분 내지는 학원을 가거나 아니면 기타 예체능과 관련한 어떤 주된 업이 있고, 그거를 약간 레크레이션으로 풀기 위한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그 게임의 유형도 되게 다양하고, 그 게임의 어떤 그런 천착하는, 그 몰입하는 그 정도도 좀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로 스트리머나 이런 것들 편집하고 또 게임 만드시는 그런 전문성, 엑스퍼트한 그런 능력에는 미치지 못하면서 단지 게임의 시간을 많이 몰입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기 때문에 아예 좀 구분돼야 될 것 같습니다. 불과 15년 전에 그 내기 골프가 그 무죄라는 이제 판결도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나중에 유죄로 이제 바뀌긴 했지만, 그게 가장 다투어졌다는 얘기는 실제로 골프를 가게 되면 몇만 원씩 오늘 잃겠지, 오늘은 운 좋으면 한 10만 원 따지 않을까, 이런 어떤 기대감으로 진짜 아침에 가방을 싸고 이제 나오시는 골퍼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같은 때 보면 한 타에 100만 원, 몇 타를 잃으면 1000만 원, 이런 어떤 식으로 굉장한 그 내기가 어떤 수위가 좀 세졌고, 그렇게 본다면 어떤 그것이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겨루는 경쟁이 아니라, 그러니까 겨루는 것이 아니라 무슨 승부수를 던지는 그런 걸로 변질되면 분명히 우리나라는 이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법적으로 게임의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이거 게임은 지금 마약이나 총포, 도검, 도박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가 법이 되게 엉성한 것 같이 돼 있어도 굉장히 오밀조밀하거든요. 마약류로 규제되거나 관리되는 약품도 500가지 이상이 넘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프로포폴, 불과 15년 전만 해도 그건 마약류로 규제하던 그것이 아니고 단순한 그런 어떤 수면 마취제의 일종으로 그냥 쓸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었고요.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런 규제들이 되게 조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박만 하더라도 그런 카드를 이용한, 서양식 카드를 이용한 게임이 도박의 훌라, 포커, 바카라, 이런 것들을 다 어떤 수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어떤 정도를 해야 이게 법에 위반되는 도박죄에 해당한다는 판례나 선례들이 다 있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어떤 법리가 형성되어 있는데, 게임에 있어서는 그게 없습니다. 없다는 이유는 뭐냐면, 과연 이게 어떤 도박에 해당하는 것처럼 누군가의 재산을 손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어떤 계속적으로 약간 현질이라고 하나요? 돈을 입금해서 아이템을 구입한 이것이 범죄가 된다? 그것을 어떤 유인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수위의 범죄로 처벌해야 될지 그런 기준조차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모든 규제가 섣부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독의 기준이 있을까요? 의학적인 기준에서는 뭐 각종 어떤 분석이 있죠. 유해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독, 그러니까 독의 하나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어떤 것이 없으면 뭐 알코올이든 마약이든 어떤 것이 없으면 하나의 금단 증상이나 일상적인 어떤 루틴이 파괴되는 것을 이제 중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범죄 사회학적으로는 중독이 나쁜 거는 이제 두 가지랍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을 망가뜨리는 건 중독의 기본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 위해를 가하느냐의 문제인데, 이것이 추상적인 위험도 굉장한 어떤 위험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규제를 강하게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북유럽, 그리고 우리나라, 미국, 일본 이런 나라들은 그렇고요. 그의 반면에 호주나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은 뭐 중독되는 거 자기가 그래서 그런 거지. 예를 들어서 일루전이라는 환청 증상, 환각 증상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도 본인이 컨트롤을 못해서 그런 것이지. 우리 사회가 그냥 놔둬야 돼. 그래서 마약 매춘에 있어서도 규제가 굉장히 완화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지금 수입되는 게임 중에 어떤 일부 어떤 유럽에서 생산된 어떤 콘텐츠를 바탕으로 한 게임들은 그 수위가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은 사회적인 그런 기준이 좀 다양하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는 과연 이제 후견주의 입장에서 계속 이걸 엄격하게 규제할 것이냐, 마약이나 술이나 뭐 담배나 기타 이런 것들처럼 규제해야 될 것이냐, 요거는 좀 우리 사회가 이제 결정할 시점이 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